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진행 남희석 박은혜. 네, 오늘 새 출연자 또 오셨어요. 네, 소개해드려야죠. 아마 남희석 씨가 정말 마음에 드실 것 왜 같습니다. 그래요? 이분은요, 살살 녹는 눈웃음에 한 번 녹고요. 그리고 미성의 목소리에 2번 녹고, 똑똑함에 3번 반하는 예, 새로운 탈북 미녀입니다. 탈북 뇌생녀 정은수 씨 소개합니다. 작은 키와 짧은 커트머리가 귀여운 26세 여자가 베이지색 원피스 차림으로 걸어 나온다. 그런 시 아니야? 그러게요. 뽀미 언니인 줄 알았어. 맞아, 맞아. 어머 깜찍하게가. 자막, 새 출연자 은수가 준비한 노래 선물, 홀로 아리랑. 작사, 작곡 한별.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금만 얼굴로 바람 맞으네 독도약한 밤에 잘 찾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보다 더 힘든 눈치 생활을 노래로 견디며 한국에까지 온 정은수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 한국까지 지금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노래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오늘 이만큼 와서 꼭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십시오. 너무 예쁘고 또 노래 목소리가 너무 슬프게 들릴 정도로 예, 감수성도 또 좋으신 것 같고 너무 청아해 목소리. 그래, 때가 안 묻었어. 네네네. 우리나라의 연예인 중에 네. 왕영은 씨라는 그래. 분이 맞다. 아, 맞다. 왕영은 씨라고 해서 뽀미 언니라고 그래서 그분의 인상을 가지신 너무 좋은 아우, 선생님 같은 유치원 선생님 느낌이에요. 맞아. 고맙습니다. 예, 아니, 깜찍해, 아주. 뽀미 언니. 나 깜짝 놀랐어, 진짜. 근데 이 모란봉 악단의 그 진아, 류진아를 되게 많이 닮았어요. 이 헤어스타일도 그 유진아랑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맞아 북한에서 약간 북한 응원단 오고 그러면 거기서 약간 미인으로 뽑히는 그런 느낌의 얼굴 인상이에요. 아니 저 예. 이런 칭찬 받으면 어때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칭찬을 평상시 잘 많이 못 받아서 이런 칭찬 받으니까 되게 기분도 좋고. 왜 칭찬을 못 받아요? 나라 씨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겸손까지 갖다. 야단 치지 말라니까. 저 완전 겸손해요. 아라 씨도 겸손이 미인이시죠? 끝인데. 저 완전 미인이죠. 저 완전 미인이죠. 궁금한 게 있는데 아라시 쪽에는 조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라시 쪽에 조명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없어요, 어둡고 지금. 은수 씨는 되게 환하게 빛나고. 그래. 하얗죠? 네. 아라 씨가 보는 거 어때요? 어머, 진짜. 너무하신데, 진짜. 조명 좀 줘요. 조명 좀 주세요. 너무한다. 조명의 탓이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조명이에요. 그래요? 노래는 배우신 거예요 북한에서부터? 네, 노래는 북한에서 참 좋아했었어요. 근데 보통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저희 동네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들 친하는 끼리 이렇게 몇 명 아이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저희 각자 자기 딸이나 뭐 아들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한 명은 뭐 선풍금 시키거나 뭐 한 명은 이렇게 뭐 바이올린 같은 거 시켜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악기 같은 거 잘 다룰 줄 모르니까 그냥 노래만 했었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냥 저를 엄청 뿌듯하게 보시고 아유, 그냥 악기 제가 못 따라서 얼굴 이쁜데 뭘. 목소리가 아껴요, 그게 목소리가. 제일 잘하는 것 같다고 해요. 저는 너무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 얼굴도 이쁘신데, 정말 처음으로
북한에서 오신 분 중에 다른 창법으로 부르셔서 너무 듣기 좋아. 그렇지.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부르잖아요, 오늘. 음이 굉장히 높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음을 갖고 가는데 굉장히 노래를 기본적으로 잘해서 이게 아마 은하 씨라든가 나머지 분들하고는 굉장히 좀 수준이 아니 이분은 성악 공부를 따로 안 했는데 이 두성이 열려 두성으로, 있어요. 맞아. 두성으로 부르니까 높이 올라가요. 은하 씨. 뚜껑이 열린 거야. 나라 진짜 잘해요. 피가 이렇게 두 높은 음 같은 건 안 될 거 아니에요? 티어스, 소찬이 노래 이런 거는 어렵지 않나요? 보통 뭐 노래방 가면 뭐 진달래 꽃이나 뭐 네, 그리고 장윤정의 어부바나 그리고 마지막 뭐 제일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풀 겸 그냥 티어스를 그냥 불러요. 티어스를 그냥 불러요. 노래를 넘나드네. 저기 어부바 조금만 해주실래요? 어부바? 어부바 부리 부비바 내 사랑 나의 어부바 어부바 부리 부비바 사랑해요 어부바. 소찬이 노래 티어스. 티어스.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잠시 너를 위해 이별을 택한 거야 잊지는 마 내 사랑을 모두 지워버려줘 길진 않을 거야 사랑이 숨까지 영원히 환영합니다. 아니 어디서 이런 복대기가 왔어? 남희석이 정몽수의 자리로 가 선수를 따진다. 진짜 잘한다. 나라고 은하 이제 좀 표가 내겠어. 근데 이 노래가 원래 운하 노래였거든요. 아, 진짜로? 아니 은하 질 수 없지, 은하 질 수 없어. 은하의 상곡이네. 아니 두성 열고 칠 수가 없잖아. 자, 은하의 상곡이야. 언니 화이팅. 야, 욕하고 싶다, 너 진짜. 야, 욕하고 싶다, 너 진짜. 야, 오빠 너 욕할 거야, 진짜. 무슨 뭐 자존감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 정은수 씨. 정수 씨, 예, 북한에서 그런 어떤 눈칫밥을 이렇게 노래로 이겨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8살 때 이게 부모 가정에 이렇게 파괴를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8살 이후로부터 아빠가 그냥 양 어머니를 찾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양 엄마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 양 엄마가 나중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다 보니까 제가 너무 그 아이가 너무 이쁘게 생기고 너무 사랑스러워해서 제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는데 양 엄마는 그냥 이렇게 너 위에서 이렇게 놀면 나한테 먼지가 떨어진다. 아니면 너 이렇게 위에서 보면 애가 눈이 이렇게 뒤집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저도 그냥 눈 제대로 된 밥을 그냥 한 번도 못 먹어 본 것 같기도 해요. 눈칫밥 먹은 거. 네. 그러니까 나는 예뻐서 배다른 동생이지만 예뻐해주고 있는데 네네네. 그냥 가까이 있는 것도 싫은 거였네요. 되게 미움살이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노래로 풀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흥얼거리고 그리고 그때마다 엄마 생각도 나고. 네. 엄마는 그 뒤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엄마는 그 당시 중국으로 가셔서. 우리 은수 씨 어떻게 탈북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북한의 그 엄마들이 그 가정 교육 때문에 제가 1학년 학교 다니다가 또 엄마 아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만두고 또 2학년 올라갔다가 또 그만두고 3학년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그냥 그 당시에 내가 북한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나 이런 생각도 거의 몇 학년 때 다 그만뒀어요? 학교를? 인민학교 4학년 때 중퇴하고 한 10살, 11살? 네, 12살 그때. 12살 때? 네, 그래서 그때 한국으로. 그러고 나오고 나서 엄마를 만난 거예요? 네, 그때 그러니까 제가 인민학교 때 지금 학교 다니는데 이모가
저 데리러 왔어요. 엄마가 이렇게 날 데리러 왔다 하면서 저는 그 당시에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일단 이모 믿고 갔었어요. 외할머니 집에. 진짜 꿈같이 제가 뭐 소원 빌 때도 항상 엄마를 한 번 더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진짜 엄마가 내 앞에 나타나니까 진짜 꿈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냥 엄마랑 같이 탈북을 할 때 그 두면 저희 앞에 딱 두만강이 있었거든요. 예. 엄마는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많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 아직 어리니까 두려움을 모르니까 그냥 엄마를 이렇게 손을 잡고 그냥 죽어라 그냥 막 앞으로 띵 엄마 따라서. 엄마가 있으니까 저희가 뭐든지 엄마를 잡아서 별로. 거꾸로. 네.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어서 그런지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떨리지. 앞으로 못 걷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럴 것 같아. 왜냐면 또 엄마 입장에서는 혼자 있으면 그냥 갈 텐데 네네. 딸이 잘못될까봐 네네. 더 두려웠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가 발을 안 내밀고 빨리 가자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또 이렇게 그 초보 보는 병사들이 딱 이렇게 밥 먹는 시간 교대하는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얼음을 건넜었어요. 겨울이니까. 건너는데 엄마는 힘들었으니까 저는 그냥 바로 이렇게 막 죽으러 뛰었죠. 엄마를 잡고.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왔어요. 네, 중국으로. 아유, 중국 와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중국 갔을 때도 진짜 제일 처음에 정착할 때는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왜냐면 말을 못하니까 네, 이런 애가 북한에서 왔다 하니까 다른 옆에 동네들이 저희가 농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친구들 뭐 다 이렇게 뭐 어디 동물원 와서 구경하듯이 다 와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호기심해가지고. 그래서 왔는데 애들이 저보고 그냥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쁘니까. 신기하니까. 네, 시키는데 제가 그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계속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하는데 나중에는 얘네들끼리 먼저 쑥덕쑥덕 이렇게 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제가 딱 눈치채보니까 이렇게 얘가 지금 이거 뇌가 뭐 이상한가 보다 막 이런 취급도 하고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제가 중국에서 한 6개월 4개월 정도 이렇게 중국어를 배우다가 나중에 학교를 인민학교로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 인민학교 그 애들이 진짜 어디나 가나 학교들이 다 그런 비행소년 같은 그런 애들 있잖아요. 노래들. 남자애들인데 다 저보다 이렇게 막 고학년이고 저보다 나이들이 많은데 저 맨날 저보면 막 놀려요. 이렇게 빼쳐서 이래요. 그것 때문에 또 애들이랑 그 남자들이랑 되게 싸웠었어요. 말싸움도 하는데 나중에 몸싸움까지. 한 6번, 7번까지 남자들이랑 계속 싸웠던 것 같아요. 중국말을 좀 했고. 중국말로 욕하죠. 뭐라고 근데 했어요? 슬쩍 들은 발음이 엄청 좋아요. 아라씨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학교를 거기서 다닌 거니까 중국어로 대화는 뭐 아라씨보다 그래, 아라씨가 한번 해봐. 훨씬 잘하는 거야. 왜냐면 초등학교부터 다녔으면 원어민이거든요. 그냥 원어민 수준이잖아요. 아라씨랑 한번 중국어 한번 해보세요. 약간 긴 대화 좀 가능해요. 지금 은수 씨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라씨가 잘하는지 체크를 해봐야겠다. 우리가 아라씨가 중국말을 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태까지 몰랐거든. 내가 알아. 내가 보면 알아. 아라씨가 워낙 중국어를 잘하니까 못해요. 김아라가 이만갑에 취하는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다. 见面吧这个节目你觉得感觉怎么样？我觉得从 정은수가 你开 출연한 始还有 분들을 其 실제로 他人 보니 너무 예쁘다고 我觉得 답한다. 从你开始还有其他人那个 아나운서가 加入来开始 너무 就是每个人都是很美丽，而且我们那个 저리 다른데? 야, 알아도 여기서 배웠어. 약간 아라는 약간 이태원 뒷골목 같은 그런 느낌이고 네이티브. 저쪽은 약간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은수 성대현. 정말 체계적인 어떤 아나운서 같은 느낌이고 아라는 아니. 약간 중국말을 벽에 기대서 이런 자세로 아니 저는 중국어를 그 장희안 씨가 중국어 하는 걸 보고서 남자가 중국어가 이렇게 중국어가 섹시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여자 중에서는 정은수 씨가 진짜 어떻게 중국어를 이렇게 예쁘게 하지? 아나운서처럼 여기 보시고 자기 이야기를 조금만 자기 소개 같은 거 좀 해주시겠어요? 大家好，我叫全石，我今天来到我们见面吧这个节目，我觉得我今天是非常 오늘 이만갑에 출연해서 너무 现在的心情 설레고요. 是很激烈的，因为平常是在电视节目上看的那 평소에는 些 TV를 통해 출연자들을 我们的 봤었는데 嘉宾呐，还有主持 오늘 人呐， 출연하여 今天 직접 在这个 보니 现场上 너무 正式看到 설렙니다. 他们，我觉得非常的激动。
아니 정말 오늘 새로운 인물이신데 은수 씨 오니까 너무 좋네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꿈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노래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중국에서 버텼던 생활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무슨 공부예요? 한국외국어대학교라고 중국 외교통상학과에서 지금 재학 중인데요. 통일이 되면 그 통일을 대비해서 저는 그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 정말 뇌생녀가 맞네. 뇌생녀 맞아. 네, 무역 업무도 맞을 것 같고 외교 업무에 좀 도움이 되는 일도 했으면 좋겠고 꿈이 많은 26살의 우리 정은수 씨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만갑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북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요, 특별히 기상캐스터로 변신한 두 탈북미녀가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독자 위에 떨어진 먹물 한 방울이 부글부글 뻗어나가 북한 지도를 그린다. 날씨로 보는 북한, 구도의 비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날씨입니다. 저는 오늘의 리만갑 주제 공개를 위해 나선 1일 기상캐스터 신은아, 먹던 족발을 잠시 내려놓고 기상캐스터로 변신한 김아라입니다. 다들 남한에서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 북한 구도에서는 변화무쌍한 날씨로 인해 주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만갑 기상캐스터 아라은하가 현재 북한 구도의 상황을 날씨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경북도 날씨부터 보시라요. 함경북도는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해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두만강물이 넘쳐나 심각한 큰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한 최악의 홍수로 꼽히기도 한 이번 큰물 피해로 사망자만 138명, 실종자는 400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함경북도의 큰물 사태로 함경북도 지역 주민들의 상황은 어떤지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강도로 가보겠습니다. 함경북도가 콧물 피해로 요란한 가운데 양강도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양강도의 이 특산물이 주민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 양강도 주민들의 마음까지 맑음이라고 합니다. 양강도의 날씨를 맑게 한 특산물은 무엇일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하늘의 표정은 어떨까요? 현재 강원도에는 짙은 먹구름이 잔뜩 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구름이 낀 와중에 평안남도는 점차 맑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리만갑 기상캐스터 신은아, 김아라였습니다. 네, 전격 공개 북한 구도의 비밀. 지금 캐스터를 해주셨어요. 아라 씨랑 은하 씨가. 네, 이렇게 뭐 구도의 여러 가지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꺼내주셨는데 잠시 후에는요 부동산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통일이 된다면 어디가 또 주목받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재테크 시간이에요? 그럼요. 궁금하다. 강철환 대표님. 예. 좀 쏙쏙 들어오게 북한 구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해방 직후에 원래 6도가 되셨죠. 그런데 이제 평안남도에서 평양시를 분리하면서 이제 평양특별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자강도, 양강도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자강도는 이제 그 자강군과 그 이제 그 강계시 이 이름 따가지고 이제 그 자강도를 만들었고, 이 양강도라는 것은 이제 양강, 그러니까 압록강과 두만강을 꼈다는 이제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양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황해도가 원래는 이제 두 개 도로 나뉠 그 큰 구역은 아닌데 이 황해도 지역을 두 개로 나뉘면서 이제 구계도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구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남쪽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도를 약간 쪼개면서 이제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이기려고 구도로 만든 거예요? 하나 이기려고? 그렇죠. 야. 예, 이렇게 북한 각 지역의 새롭고 특별한 이야기가 공개될 겁니다. 예, 전격 공개 북한 구도의 비밀. 우선은요, 먼저 여기 함경북도가 왜 여기가 태풍인지 저희가 이만갑에서만 가지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물에 잠긴 도시. 아, 이번에 홍수당 건가? 우와, 이거 무슨 조국 어디 태풍 같아. 지금 무슨 강이에요? 저게 두만강이야? 겁나 많아.
얼마 전 북한에서 홍수가 났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함경북도 온성이라고 합니다. 아니 유엔에서는 8월 말에 이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홍수로 한 7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이소연 씨 여기 지금 이렇게 홍수가 난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네, 최근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 지역을 지도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색깔이 진할수록 이 수해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령, 무산, 연사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고요. 그 주변 언성 일대도 지금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회령에서 들어온 소식통에 의하면 지금 두만강 옆에 있는 옥수수밭이 물에 다 잠겨서 두만강인가 싶을 정도라고 하고요. 또는 2층짜리 학교가 지금 전부 다 물에 잠겼기 때문에 학교까지 다 무너지는 이런 심각한 사태까지 지금 일어났다고 합니다. 와. 예, 우리 신은아 씨 고향인 무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더라고요. 저희 집이 이제 무산에서도 좀 아래 지역인 허곡이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저희 집이 다 이제 물에 잠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통일이 된다고 그래도 저희 집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양강도도 이제 제가 있을 때는 계속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일단 양강도는 그 함경남도랑 이제 인접인데 거기에 장진허반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언제를 재었어요. 언제? 정말 장마철 7, 8월 달에는 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언제를 뚝을 열지 않으면 그 밑에 지방을 싹 다 물바다되고 홍수가 나져가지고 다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매해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이 몇 톤씩 내려간다 이제 이런 거를 신호를 보내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계속 물이 내려왔다 이제 막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 자연 피해라는 거는 끝이 없이 많이 봐요. 그래가지고 강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피를 하는데 채대피를 못 했잖아요. 그러면 재산 피해라든가 이제 돼지, 가축 이런 거를 엄청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더 무서운 거는 이제 그 북한 군대가 이제 도와주려나 갔다가 그 주민들 거 다리 약탈해가지고 도둑질해서 자기는 그 군부대 막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 더 문제예요. 그래. 네. 시성juk 씨는 비 피해를 직접 입어본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산에서 살 때 우리 집 밭이 글쎄 산에 이렇게 다 경사지니까 산에 그 한 등판인데 한 100여 정도가 나무 한 대도 없단 말입니다. 야, 산 꼭대기. 민둥산. 그러니까 그 나무 한 대도 없으니까 나무가 많아야 물이 내려도 나무가 막아주지 않습니까? 그 사태 내려도. 그게 없으니까. 이제 밭에서 농사짓고 정말로 무죄서래. 하루아침 밖에 나가서 앞에 강해밭에 통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것도 7월 달에. 아유. 야, 그다음에 그때 이제 다 밭이니까 밭이 하나도 없다. 고추밭이니까 그 고추밭에는 평지니까 잃어봤는데 고추밭에 또 밤에 그 비 나는 소리 들리지 않을까? 그 비 소리에 또 고추를 먹다 보니 또 덤쳐갔단 말입니다. 아, 세상에. 그다음 그때 7월 달에 강야를 빠른 강야를 심어 당겼어요. 가을에 보니까 다 쭉 쪄있단 말이다. 농사도 적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글씨 농사를 먹다 망해서 막 밭에서 통고 간 일이 있습니다. 안니 씨 있을 때예요? 없을 때입니다. 아유, 혼자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막 얼마나 애 나든지 밭이 통이고 저거 한 1000평도 더 남아 되는 밭이 아침에는 글쎄 없단 말입니다. 하나도 글쎄 다 또 내려가고 글쎄. 홍석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리 예보라는 게 있잖아요. 기상청에서 태풍 옵니다. 뭐 비 많이 옵니다. 조심하십시오. 북한에서는 그런 예보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까? 북한은 나름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삼방성 책이라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전시, 그다음에 저런 홍수가 나고 뭐 이런 자연재해가 나면은 그 삼방성이 가동을 합니다. 평양은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방송도 나가. 그러나 이 지방 같은 데 나가보면 그게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지금같이 만학시 재난체계가 평양처럼 되어 있으면 이 피난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 피난이 더 심한 것은 그 도망간 지역 사람들은 장사를 한 사람들이라 그거를 거기 재산들이 있으니까 그거 떠나려고 잘 안 한 거예요. 뭐 경고도 뭐 깽가리도 치고 뭐 막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다 나니까 이제 인명피해가 많았고 그 강 하천 지역 도시는 다 또 내려가 버린 겁니다. 주민들이야. 무슨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데 그게 뭔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났으니. 지금 북한 정권이 그 인민들에 대한 구제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이 양강도 이제 그 두만강 일대가 전부 다 이제 김일성에 대한 그 항일 유적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동상도 많고. 근데 이게 다 쓸어가다 보니까 이걸 세우는데 지금 돈을 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게 도와주게 되면 전부 다 동상을 세울 판입니다, 지금. 군대에.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 성대한. 우리가 저런 수해를 입었을 때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싫어서
우리가 도와주기 싫은 거지. 사실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당연하지. 인도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주고 싶거든요. 근데 도와줬을 때 과연 그 구호 몰품이나 자금이 주민들한테 정말 고스란히 갈 거냐. 그렇지. 이게 사실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국경 지역이라는 것은 탈북을 막기 위해서 군대 막사를 많이 지어놨고 또 탈북자 방지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빨리 세워야 되고 거기에 이제 김성 동상이니 뭐 연구실이니 해가지고 엄청나게 만들어놨는데 이거부터 먼저 세우게 돼 있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도와주게 되면 거기부터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그런데요, 북한이 홍수난 사실을 한 달 넘게 숨기다가 뒤늦게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목적으로 수해 복구 영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복구 작업에 투입되어 돌을 나르고 흙을 퍼내는 밤 북한 12시부터 주민들. 다음날 밤 12시까지 파괴된 대령 풍생한 도로를 무조건 복구할 때 대한 전투 명령을 받아 하는 도로 복구를 위한 치열한 결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횡포한 큰물의 광란은 130여 리의 도로를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파괴해 놓았습니다. 성공격전으로 큰물 피해 지역을 사회주의 성경으로 전변시키는 데 대한 당위 부름을 높이 받들고 우리 해령시 시민들 모두가 도로를 원상대로 복구하기 위한 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자 공사장 여기저기에서 우등불과 횃불들이 어둠을 밀어내며 활활 타오릅니다. 어서 빨리 도로를 복구하고 날이 추워지기 전에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자. 드디어 인민군 군인들이 맡은 전 구간의 도로 공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이 길로 각종 건설 자재들을 실은 차들이 줄지어 오갈 것이니 여기 북변 땅에서 노동당 만세 소리, 사회주의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질 그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무슨 중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크레인도 없이 레미콘 없이 시멘트도 없이 저렇게 개비처럼 일해서 저렇게 해놓으면 저거는 지금 흙으로 저렇게 해놓으면 비 오면 다시 떠내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나무로 저렇게 해놓으면. 이봉원. 아니 저도 화면 보니까 군인들이 손으로 복구하는 게 너무 안쓰럽잖아요. 너무 안쓰러운데 진짜 홍수 났을 때 가장 힘든 게 어떤 거예요? 저런 복구. 저런 복구?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홍수 나면 사태가 나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또 나무 심기를 하거든요. 여러 나무를. 그러면 또 밀수꾼들이 이제 사람들 시켜서 다 또 뽑아다가 이제 그 묘막을 뽑아다가 밀수를 해서 팔아먹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렇게 빨리 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맞아요. 쓸쓸하죠? 일단 저 촬영하기 때문에 빨리 하고 그다음에 촬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안 하겠다고 이제 밀고 이제 안 나가고 이래요. 자, 이번에는요, 길주라는 곳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길주에 대해서 우리 김아라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함경북도 길주군 강도 5.0의 지진 발생. 이 기호는요, 바로 지난 9월 함경북도 길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물결 모양 기호. 이 기호잖아요. 이 기호.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이렇게 쭉 내려와서 경주. 예, 경주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5.8. 제가 그때 부산에 있었거든요. 정말 저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막 접시가 떨어지고 부산에서도 그랬는데 여기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길주에서도 지진이 있었다니까 너무 신기한데 강찬 선생님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진도 5.0이면 굉장히 큰 지진에 속한 이제 그런 진동인데 이게 이제 인공 지진인 거죠. 그러니까 핵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게 지진이 발생했는데 중국까지 가더라고요. 이 지진의 기온이 북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중국까지 가요. 그러니까 백두산 넘어서 이제 중국 지역에서 굉장히 흔들려가지고 엄청 문제가 심각했는데 아마 이제 그 지진이 발생한 이제 그 길주군 지역은 이제 건물이 파괴되고 막 이제 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상당수의 건물이 지금 균열이 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핵실험을 할 때에도 북한 주민들에게 전혀 그걸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걸 알려야지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이제 만약에 이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태에. 이봉환. 아니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북한에서 핵실험했을 때 중국의 연길에 대피를 하고 난리 났을 때니까 초등학교가 다 대피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길주군 만탑산 일대가 이게 백두산하고 낭림산 맥을 잇는 이제 그 산줄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줄기를 타고 지진 강도가 북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백두산이라고 하는 그 화산. 그러니까. 이게 마그마를 건드릴 경우에 터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파라산인데.
이게 만약 이제 잘못 건드려져가지고 터질 경우에는 엄청난 재앙이 아마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내진 설계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북한은 내진 설계 안 할 거 아니에요? 주민들 집은. 그럼 5.0이면 집이 다 무너지고 이러진 않나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제 그 풍계리 지역은 이제 화강암이 이제 아주 단단한 지역이기 때문에 흔들리긴 했는데 이제 집까지 무너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5.0 지진도 문제지만 사실 핵실험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방사능에도 되게 노출돼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 사람들은. 길주 지역에. 핵실험을 하는데 이거 지하 갱도 입구를 바로 핵실험 옆에 북한의 수용소가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네. 그러니까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수용소를 가게 돼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1차, 2차까지는 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5차까지 가니까 이제 수용소를 넘어서 이제 길쭉은 인근까지 이렇게 피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지금 약간 길쭉은 주민들 속에서 약간 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감염이나 뭐 이런 병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아마 이제 방사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들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홍석천. 인민군 상사 출신인 우리 이소연 씨, 북한에서 현재 핵무기의 파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에 총 5차례 핵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5차까지 핵실험을 우리가 인공지진 규모를 통해서 핵의 위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도표인데요. 실제 북한이 1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북한 풍계리 동쪽 갱도에서 핵실험을 했고요. 2차부터 5차까지는 서쪽 갱도에서 핵실험을 진행했죠. 근데 1차 같은 경우에는 폭발 위력이 1킬로톤, 1킬로톤의 위력과 3.9 정도의 인공지진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이 규모는 우리 청담동 그러니까 한계동이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올해 진행한 지금 2016년 5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10킬로톤입니다. 인공지진 규모가 5.04인데 이거는 용산구 같은 한계구가 그냥 날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핵실험이 거듭될수록 인공지진 규모와 또는 핵 위력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상당히 이건 위험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전격 공개 북한 구도의 비밀. 지금까지 뭐 지진, 태풍 이런 지역 알아봤잖아요. 이번에는 좀 맑은 지역 가보겠습니다. 양강도 가볼 텐데요. 양강도가 왜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국자 위에 떨어진 먹물 한 방울이 부글부글 뻗어나가 북한 지도를 그린다. 북한 구도의 비밀. 양강도에서 가장 유명한 특산물은 네모이다. 양강도 하면 뭐? 양강도 햇빛이 지금 쨍쨍하단 말이에요. 네. 지금. 강도. 아재 개그. 아니야. 때리기 싫대, 양강도는 아무래도 이 함경북도 미치니까 추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맞아.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고랭지 배추. 고랭지 배추. 고랭지 배추. 주로 이쪽 쪽에 산지니까 저기는 제가 볼 땐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도 일리가 있어. 고사리. 일리가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저쪽 지방에 여러분들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해가 이렇게 쨍쨍한 모습을 했겠어요? 왜요? 네. 정말 고급스러운 특산물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 뭐가 뭔데? 산삼입니다. 산삼입니다. 유명한 특산물은 양강도에서 유명한 송이다. 한송이. 고양이도 많이 나가. 양강도 한송이. 한송이. 양강도. 정답은 한석천 씨와 홍송희 씨가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네네네네. 리만감 5주년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상품이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만감 홈쇼핑 쇼호스트 홍석천. 판매원 한성입니다. 네. 자, 오늘 양강도 최고의 특산물 정답은 못 맞춰주셨어요. 정답은 뭘까요? 맥주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을 번쩍 띄게 할 상품을 준비해봤는데요. 한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맥주. 오늘 단 하루만 진행되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송이 동무, 어떤 맥주인가요? 요 맥주로 말하면 우리 양강도 특산물 맥주인데요. 진한 보리맛을 목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맛도 품질도 이기 모두 으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송이동무, 우리도 이 양강도 맥주 한번 먹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따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거 따는데도 요령이 있어요. 그 양강도 맥주는 한번
이렇게 했다가 병을 거꾸로 흔들어준다. 그러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약간 저 보여주기 위해서. 저기 생방송에 네. 이런 사고 나면 큰일 나는데. 왜냐면 저 뭐라니 이제 그 양강도 맥주가 압이 어느 정도 센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야지 시청자들이 이제 그 쌀 수가 있어요. 네. 싼다는 게 무슨 소린가 구매한다 소리입니다. 네, 이거 그럼 오해하지 여러분 이거 마시기를. 보시고 네네. 빵 터지면 네. 샤샤샤. 맥주는 꼴도 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잔을 살짝 색깔이. 있어 보이게. 네. 자, 짠. 아우 생방송 중에. 마셔라. 맛있는 거야 진짜? 어머 골수가 뜹니다. 지금 주문이 저희가 한송이 동무가 마시니까 네. 지금 주문만 밀려들어요. 오늘은 이 맥주가 완전 대박날 예정입니다. 아, 자 근데 우리 한송이 동무 맛의 비법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맛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양강도 맥주가 맛있는 이유는 바로 이 홉입니다. 손톱만한 꽃송이처럼 생긴 예, 홉. 이 홉 때문인데요. 네. 홉은 맥주 만들 때 빠질 수 없는 원료입니다. 네. 일제강점기부터 양강도에서 홉을 재배해 해외 수출까지 할 정도로 품질이 아주 뛰어납니다. 아, 해외에서 인정받은 호비라니. 여러분 이런 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잠시만요. 맥주를 마신다. 오, 맛있겠다. 얼마나 맛있게요. 자, 양강도 맥주 지금 주문량이 아주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서 날래날래 사가시라요. 잠깐! 양강도 홉은 북한에서 유명한 대동강 맥주는 물론 김일성 일가가 즐기는 명성 맥주에도 들어간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잠깐. 나 빨리 주문하라고 했잖아. 지금 양강도 맥주 완판됐습니다. 아쉽다. 놓쳐서 아쉽다. 다음에도 완판 시다를 꿈꾸며 리마감 홈쇼핑에 홍석천 입담 전 한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요. 완판 쳤네요. 아니, 송죽 씨. 네. 진짜 호비 납니까? 예, 랑강도에는 완전 유명했습니다, 저거. 우리 어릴 때 학교 때 이렇게 선생님들이 저 헛부달라 이렇게 인민학교 때인데 데리고 그 비행장 주변에다 저기 이렇게 장대를 한 2, 3m 높이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달리는 거 지금 뚜드라대로 깔 때도 이제 군수용이라고 말했다만 그 허프에 나는 기름을 비행기 기름인데 미국 놈 땅크를 까부치는 우리 인민군대 비행기 기름에다 있는 그 허프 따라갑시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비닐 주머니 하나씩 쥐고 가서는 이렇게 허프로 뜯어서는 그 선생님들 바치고 이랬단 말입니다. 아, 우리 최성죽 씨는 래퍼해도 될 것 같아요. 쇼미더 머니. 그래가지고 아무튼 몇 월 달쯤에 따요? 이 여름입니다. 여름에 그니까 세탄 이렇게 옛날에 우리 학생복이 하얗단 말입니다. 그 학생복 입고 가서 그게 묻으면 기름이 떨어진다. 옷이 지해진다. 선생님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여름에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어릴 기름 때. 있는 걸로 맥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때는 저기 맥주 원래란 건 모르고 그저 비행기 기름에다 쓰는 거가 군수용이다 이렇게만 그저 어릴 때 기억이 났단 말입니다. 아, 저거를 짜서 비행기 기름 예, 비행기 기름에다 연다. 말도 안 돼요. 예. 그건 거짓말이겠죠, 선생님. 아, 글쎄, 우리는 어릴 땐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저 맥주를 만들면 허프 쌀라가는 거, 저게 제가 그 어릴 때 그 따던 그 허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맥주 원로구나. 아니, 무슨 군수요, 뭐요 하더니 하고서. 아니,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맥주 넣으면 가면 웃기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맥주 원료라고 하면 애들한테 그렇지. 저희 하니까 여러분들이 군대를 위해서 일한다고 네. 얘기하느냐고. 재밌네. 그렇군요. 예. 안니 씨도 보셨겠어요. 네, 맥주는 이제 호프가 맥주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맥주는 이제 맥주를 발효시키는데 호프가 꼭 필요하거든요. 나는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호프를 수입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호프는 양강도에만 있어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때랑 엄마가 계속 따서 가져오시고 또 해산에서 사서 오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통일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맥주를 우리 그 양강도 호프를 가지고 네. 근데 호프의 질이 좋아요? 네.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철환. 그 양강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일본의 홋카이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럽의 이제 알프스 일대 그 기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에서 맥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한반도에서는 이게 양강도 지역에서 나오는 호프가 가장 질이 좋다고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네, 일본은 그래서 아마- 삿포로 지역이 맥주가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호프가 굉장히 유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만드는 맥주가 이제 영국하고 합작할 때에도 그 호프를 양강도에 것만 쓰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통일되면 진짜 우리나라 맥주 맛 되게 좋아지겠네. 양강도 대박 나겠네. 그러니까 안에 그 이명선. 우리 한반도에서요. 그 호프가 가장 그 생산되는 지역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일정 때부터
그 해산 지역이었어요. 해산 지역은 두 가지가 유명했는데 호프하고 아마가 유명한 겁니다. 아마씨. 네, 그래서 북한에 지금 뭐 대동강 맥주, 뭐 이런 용성 맥주 모든 원료가 양강도에서 생산되는 호프를 직접 쓰는 거예요. 특히 그 규밀, 밀도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가장 좋았죠. 그래서 옛날에 그 일정 때도 일본군 그 납품하는 그 맥주를 그 양강도 해산 지역에 그 호프로 이제 생산해서 공급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맥주 하면은 벨기에나 체코, 미국 이런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이제 체코 기술자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북한의 모든 맥주 시스템을 이제 기술 고문해주고 데이터를 잡아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칭다오 지역에 저 독일 사람들이 와서 했고, 그래, 맞아. 체코 사람들은 와서 북한에다가 양강도 맥주. 최성죽 씨는 그러면 그 호불호 양강도에서 아까 뭐 유명한 게 호비 아니고 맥주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맥주도 만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민간인이?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해산의 그 위원회 병원 맥주 공장이랑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맥주 공장이 진짜 유명해서리 그 맥주 하는 사람인데가 물어보니까 개인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 그 사람 배하다니까 안 배워준단 말입니다. 만드는 방법을. 한 2달은 거의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가서 또 가서 말하고. 그래 개요 초보적인 기술을 대주면 내가 진짜 만들어서 사람들이랑 먹이겠다니까 그럼 자기 언제 대주겠다면서 배워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배워서 제가 제절로 집에서리 호프하고 보리, 사탕가루 이렇게 싸서 집에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맥주 찍는 이거 병막에도 압이 새지 않겠다. 그것도 기계로 만들어서리. 아니 맥주 기술자예요? 맥주 너무 진짜 자랑인 게라 맥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우리 이제 밀수꾼들이 많은데 맥주를 마셔보고 야 이거 중국에서 밀수 1번 주라 했습니다. 그 정도 내 맥주 기술이 좋아한데 아니, 여기서 만들어 지금 놨으네. 일본 최고의 자랑이라고 네, 나는 그 맛을 못 봤습니다. 아사땡 맥주를 네. 능가한다고요? 네, 나는 그 맥주를 마셔. 근데 유성 씨, 네. 집에서 이렇게 술 만들어 먹어본 적 있어요? 네, 어머니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셨어요. 일주일 많이 판매를 하는 만드는구나. 이유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술을 뽑고 나서 남는 모주라고 깡치를 돼지를 먹이는데 맞아. 이게 효과가 이제 돼지가 먹고 나서 하루 종일 일어나지 못해요. 취해가지고. 왜 먹여요, 돼지한테? 그러면 얘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그럼 살이 빨리 쪄요. 그렇지. 빨리 팔 수가 있는 거죠. 맞아. 네, 그래서 이제 돼지 먹이러 위해서 이제 술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돼지도 먹이고 소도 먹이고 다 먹일 수 있겠네요. 있잖아요. 콩비지를 먹여서 키우는 돼지들, 내 두부를 하고 두부집에서. 근데 그렇게 비지를 먹여서 키우는 돼지보다 술캉치를 먹고 크는 돼지가 더 빨리 크는 거예요. 그리고 맛도 맛있어요. 그래서 돼지 키우려고 술을 일부러 하는 집들이 많아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와인 숙성 삼겹살이 있는데 걔는 이미 와인에 맥주에 젖어 있어서 그냥 바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숙성시킬 필요도 없잖아. 와, 얼마나 맛있겠어. 사과태백이면 그냥 치맥이야. 치맥이래. 그냥 튀기면 돼. 미안한데 저기 성대현 너무 많이 웃는다. 안 취했어요. 안 취했어. 이봉원. 저는 예전에 이제 술을 6시까지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아침이요? 아침 6시까지. 이제 이런 옷을 입고 가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운동을 안 신었어. 6시 먹고 취해가지고 신발을 풀려고 이제 끈을 이렇게 풀고 있는데 애 엄마가 신발을 신는 줄 알았나 봐. 벌써 나가 그러는 거야. 끝날까봐. 나가. 갈 데도 없어. 어디? 새벽 6시까지 먹고 갈 데도 없이 그냥 사우나 갔어. 왜냐면 지금 들어왔다 그러면 혼나니까. 그래야지. 우리 성죽 씨 끝으로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조선 대한민국에 네. 정말 많은 친구들이 뭐 이렇게 술 마시고 뭐 이러는 거 보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저도 술을 좀 많이 마셔도 여기 여자들처럼 맹물을 이렇게 왜 자꾸 마시는 거예요? 이게 술이 얼마나 약합니까? 술이 17%잖아요. 진짜예요. 너무 약해요. 북한에는 정미 25% 아니면 못 팝니다. 나 술을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그 12병 마신데도 취하지 않습니다. 12병 마신데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북한에서는 25%짜리 그저 앉은 자리에서 그저 한 병, 4병까지는 마십니다. 25%. 옛날 그러네.
자, 오늘 북한의 술 얘기해봤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통일만 되면 양강도의 그 맛있다는 호불호 만든 맥주를 맛볼 수 우리나라. 있겠네요. 예. 전격 공개 북한 구도의 비밀. 이번에는요. 여기 평안북도와 강원도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은하아라 기상캐스터의 얘기에 의하면 이 지역 때문에 평안북도는 점점 화창해지고 강원도는 흐려졌다고 하는데 화면 보여주세요. 국자 위에 떨어진 먹물 한 방울이 부글부글 뻗어낸다. 북한 지도를 그린다. 북한 구도의 비밀. 강원도 네모은 지고 평안북도 네모는 뜬다. 같은 거예요? 네? 같은 단어예요? 다른 겁니다. 다르겠죠, 다르겠죠. 제가 아까 이 지역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지역 이름이에요. 예. 힌트 드리겠습니다. 앞에 거는 원자로 시작합니다. 원산 맞습니다. 원산. 자, 뒤는 대한민국에도 많이 보는 간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이 보는 간판이요? 신의주가 평안북도? 순대국조화서를 말해요. 신의주. 그래, 아유, 신의주.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야, 답이? 정답 확인합니다. 지역인데. 북한 구도의 비밀. 강원도 원산은 지고 평안북도 신의주는 뜬다. 네, 이명선 대표님. 네.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제 관문 도시가 이제 4개가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원산, 라선시, 서쪽으로는 신의주시, 남포시가 있는데 그전에는 일본하고 교역되고 제일교포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원산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문물이 사실은 원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원산은. 그러다가 이제 일본하고 거래가 끊어지면서 요새는 이제 중국 신의주 쪽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의주가 북한의 가장 이제 활성화된 도시, 상업도시를 이제 급부상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산하고 신의주는 그런 상반 관계가 생긴 겁니다. 네. 강철환.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 원산은 이제 김정은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마식령 스키장하고 원산하고 이제 뭐 송도 앞바다를 묶어가지고 관광단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유엔 제재 때문에 다 망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그 신의주 같은 경우는 북중 교역의 90%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네. 1열차가 바로 평양 신의주거든요. 1열차. 예, 그러니까 평양에서 신의주 갔다가 바로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중국과의 주요 관문이기 때문에 모든 돈이 다 몰린다고 봐야죠. 그러면 통일되면 우리가 서울역에서 평양 신의주로 가서 중국으로 중국으로 바로 갈 수 있죠. 베이지까지 갈 수가 있죠. 야, 기차 타고. 그러니까 뭐 유럽까지 갈 수도 유럽까지. 앞으로 통일된다면 아마 신의주가 가장 활기 띈 관문 도시가 또 될 겁니다. 그러겠네요. 네. 야, 이건 통일만 되면 참 대박인데요. 아니, 그러면은 저 은미 씨하고 다정 씨 원산에 사셨잖아요. 네.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다는 걸 그런 걸 느꼈습니까? 당연히 많이 있어요. 느끼죠. 그러니까 만경번 92호라고 이제 일본 무역배가 뛰면서 그때 자전거랑 전기 제품, 일본 제품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들어와서 이제 유통이 많이 된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이제 물품이 딱 끊기다 보니까 원산에서만 생산되는 그런 것들로 시장에서 이제 팔고 먹고 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원산항에서 쌀이랑 들어오고 탄이 들어오고 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 가서 주워다가 그걸로 팔아서 식량을 구입해서 먹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끊기면서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아예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격차가 많이 심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003년도에 그게 이제 김정일이 일본하고 수교 같은 거 하려고 교섭을 했죠. 고이즈미도 예, 그래서 일본에 납치자 갔었고. 문제를 인정만 해주면 예. 일본이 전에 배상금 한 100억 달러를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납치를 인정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일본 내부의 그 여론이 악화돼가지고 굉장히 들끓었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그게 끊기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이제 결단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대북제도를 지금 15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금도 막아서. 네, 송금 막고 모든 물품 막다 보니까 일본 동안 이제 교역이 다 끊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의 뭐 39호실 무역사들이 다 뭐 피해를 보게 됐고 상당히 문제가 생겼죠. 지금 지역의 어떤 특성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사실 뭐 강원도 사람은 뭐 약간 느리다. 충청도 분들은 능정스럽다. 남희석 씨도 충청도거든요. 서울 사람은 약간 깍쟁이다. 제가 서울 사람이거든요. 진짜 깍쟁이 있어요. 깍쟁이네. 네. 북한 쪽에도 지역마다 그런 특성이 다 있어요? 있어요. 강원도 출신 저희 쪽에서는 그 솔라쟁이라고 해요. 왜냐면 도레미화 솔라시도가 되어 있는데 그 솔라가 되게 중가운데서 되게 높잖아요. 도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악센트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세다고 해가지고 솔라쟁이라 누구를? 그 북쪽에 여기 이제 양강도 뭐 함경북도 이렇게 함흥에 있는 사람들 맨 위쪽 분들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들린 말이 야 너 이랬제 뭐 저랬제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솔라 막 우리 이런 거랑 거의 성중님 비슷해가지고. 솔라제입니까?
양강도니까. 솔라생이 왔어? 송중 선생님은 솔라 아니고 라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저 한송이도 솔라생이라는 얘기 압니까? 그 이제 앞집에 나가면 되게 이제 원산이랑 가보면 이제 거기 그쪽 친구들이 야 저 솔라들이 왔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솔라가 우리 이름인 줄 알았어요. 양강도래. 지던 선생님 보고 선생님 저희가 솔라래요 하니까 선생님이 이 머저리 너네를 놀리는 기다. 최주연. 아니, 저희가 지방이잖아요. 근데 저희 학급 애들이 평양에 축전이나 이런 거 다녀온단 말이에요. 가서, 엄마야, 이게 뭐야, 신기하다. 야, 여기 깎고 있다. 이거 얼마인가 물어보면, 엄마야, 저번에 솔라들이 왔다.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는 한번 평양에 갔는데, 아무것도 못 샀대요. 말 한마디만 하면 신기하다고 맞아. 애들이 왕 모여붙어서 자기는 맞아, 다 놀래요. 동물원에 원숭이 구경하듯이 막, 야, 한마디 더 해봐라. 막, 이기 와봐라. 이러니까 그다음부터 똑 얼어가지고, 저거 사고 싶은데 평양 가면 엄마가 저거 사오랬는데 한 개도 못 사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창피해서 자기 보고 솔라로 간다고. 아니, 저는 사실 솔라 귀여운데. 야, 이 얘기 들어봤어, 솔라? 귀엽다. 솔라 한다 해가지고 네, 솔라라고 그래, 했어요. 솔라랑 다 놀렸어요. 유난히 이만 가면 솔라가 많아 다. 유난히 많아. 강철환. 솔라 이런 게 이제 함경도하고 평안도가 대표적으로 이제 지역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함경도 사람들은 평안도 사람들은 노랭이 이런 식으로 놀리고 있고 이제 함흥 쪽 사람들은 이제 얄개, 그다음에 한락공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뭐요? 한락공이라고. 한락공. 그러니까 이제 막 말을 막 세게 한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랭이, 한락공이 막 해가지고 서로 이제 갈등이 있는데. 군대 보면 북한의 지역 감정이 아주 강한 게 있거든요, 밑바닥에. 이제 평안도 지역 사람들은 이제 맹호 출림이라고 옛날부터 그런 숲을 속에 호랑이다 해가지고 그렇죠. 평안도 사람들은 좀 하하하하 하다가 확 들이받는 경우가 있고 함경도 지역 사람들은요 이게 고소고발 지들끼리 이전투고 이걸 잘해요. 아니에요. 맞아.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맞아. 평안도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절대 함경도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뭐. 야 저놈들 완전 평양 노래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있잖아요. 평양 사람들은 직업자네요. 우리 왜냐면 평양 사람들은 일할 줄도 모르고 원래 나약한 데다가 요 말밖에 할 줄 몰라요. 맞아요. 사람 직업도 안 하고 계속 일 시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야, 우리는 아야 속도 내는데 저것들은 계속 평양 애들이 계속 먹어요. 그래서 평양 노래라고 해요. 저희 평양 앞쪽에서 북쪽 여자들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왜냐면 저렇게 송이처럼 말도 엄청 빨리 하고 그래서 북쪽 여자들이 세다 우리랑 싸우면 질 거다 우리는 그냥 말 안 하고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태국에 와서 딱 도착해서 제가 처음으로 많이 만났어요. 근데 욕을 진짜 찰지게 하는 거예요. 막 이 장성가락으로 막 이러고 곡괭이로 등짝을 막 찍어버린다 막 이러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아 북쪽 여자 정말 세긴 세구나. 그러니까 아, 지금 여기 화가 다른 거네. 그러니까 근데 진짜로 예 진짜 센 거 같긴 해요. 아니 어쨌든 북한에서는 평안도나 우리 군대도 같아요. 간부 사업을 할 때에 이번에 10명 군관을 뽑으면 그중에서 함경도 사람은 절대로 3명 이상 뽑지 말아라 하는 그 지침이 있어요. 북한 노동당 간부에서 그게 바로 이소연 씨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돼. 옛날에 아마 옛날에 했으니까 저분은 옛날 사람이에요. 그때는 뭐냐면 성분을 좀 많이 따질 때고요. 근데 지금은 다 성분 나쁘잖아요. 다 탈북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1촌, 2촌 요 정도만 보니까 함경도 쪽의 사람들이 생활력도 강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결혼할 때도 여자가 1순위고요. 맞아요. 간부 승진하는 데서도 함경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해요. 그렇지. 저는 황해도에서 군사복무 했잖아요. 근데 황해도 저쪽 사람들을 그 문제가 아니고 아니 그건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함경도 사람은 하나 간부를 시키면 자꾸 평양 말해요. 가족주의 이게 함경도 사람들은 가족주의 지방주의 때문에 경계하는 거예요. 함경도 사람 하나 간부 시키면 그 주변에 전부 다 함경도 사람이 간부가 되는 거라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경계한단 말이야. 저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함흥에서 이제 전학원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애가 말을 되게 빨리 하는 거예요. 저희는 말을 되게 이렇게 거의 표준어니까 되게 말을 천천히 하면 겁나 빨리 하는 거예요. 말을 왜 저렇게 빨리 하지? 막 주위에 애들이 놀리느라고. 근데 걔는 자기가 인기가 많아서 그렇게 주위에 애들이 많은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했나 봐요. 좀 약간 그런 성향은 있어요.
하려고 이러는 어쩔 수 근데 없어. 나중에 선생님이 야 너는 쟤네가 지금 너 놀려주는 거야. 놀려서 주위에 애들이 많은 거지. 너가 잘나서 애들 그렇게 이거 많은 게 약간 이제 아니라고. 주연이부터 시작해서 아라, 은하, 송이 뭐 다들 보면 자기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에요. 시끄러. 이제 한송이 한성에도 쪽에서 이제 시집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술 장사도 못해, 두부 장사도 못해. 왜? 깨지지. 시집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 살아요. 장사를 해서. 뭔 소리예요? 박은미. 시에서 생활력이 강하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게 가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공명에서 양강도 사람들을 처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오는데 성격 컨트롤을 못하니까 막 싸워가지고 거기서 잡힐 뻔했거든요. 저희가 목소리가 엄청 높다면 막 이렇게 조용히 해야 싸우니까.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정말 잡힐 뻔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약한 척하고 있는 유현주 씨.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갑자기 오늘 조용한 척이에요? 유현주 씨가 지금 챔피언 아니에요? 자, 한번 슬슬 나와봐요. 이거 지금 오늘 얼마나 했더니. 조신한데. 언니. 저는 함경도긴 하지만 되게 네. 조신한 고운 여성이거든요. 그 북쪽의 사람들이 왜 세냐면 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외세 침략,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강할 수밖에 외침도 없고 맞아. 그 저기 함경북도 무선이라든지 아오지 그쪽에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징병살이 보내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평양에서 조금 가오를 보냈거나 하는 사람들은 일단 북한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그만큼 깨어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위기를 느끼니까 저기 북쪽에다 보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고 머리가 뺑글뺑글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활력이 강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목소리가 높아야 먹고 살 수밖에 없고요. 이만가에는 평안도 여자가 없어. 평안도 여자가. 평안도 여자가 이뻐요. 이뻐. 아니에요. 성격 중정화 예쁘지. 너가 시끄럽게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 원래 향미랑 주연이는 조용하게 얘기했던 친구들인데 네, 갑자기. 성격 나왔지? 성격 나와. 은미, 다정씨는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잖아. 끝까지 있잖아, 끝까지. 그냥 조신해.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말투가 센데 맞아요. 북한은 이렇게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세네요. 이건 것 같아. 춥잖아요. 중간에 있을수록 약하고 중간 사이드로 갈수록 약하고 한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차분하고 말 천천히 하면 예쁘고 이제 우아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이렇게 말 천천히 하면 이렇게 답답해요. 저기 중정도 중정도. 네가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겨? 더 해야죠. 아니 뭐예요? 저희 이모부가 황해도 분이셨어요. 근데 말을 평소에도 천천히 하는데 위급 상황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유성아 자전거가 오니까 피해라고 말을 하는데 유성아 자전거 할 때 전 이미 치우고 있더라고요. 충청도. 우리 날라와. 아니, 너무들이니까. 충청도 얘기, 사람들 얘기 중에 제일 저는 웃겼던 게 뭐냐면 팔을 누가 비틀었대요. 그래서 아유, 비틀지 마. 팔 아파. 근데 계속 아유, 비틀지 마. 부러진다니까. 근데 또 부러졌대요. 거봐. 부러졌잖아. 비슷하네. 북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건 지역감정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에 대한 이야기란 겁니다. 예, 전격 공개 북한 구도의 비밀. 이번에는요, 최근 이만갑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눈과 귀를 집중시킬 아주 특별한 코너를 계속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오늘 아주 기대해서도 좋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화면 보여주세요. 족자 위에 떨어진 먹물 한 방울이 부글부글 뻗어나가 북한 지도를 그린다. 통일 후 돈 버는 금싸라기 땅을 찾아라! 포인트다, 포인트야. 사실 이 통일 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 막연한 얘기 같기도 하고 무슨 뭐 복권 당첨되면 나 이거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근데 복권보다는 확률이 높을 거고 반드시 돼야 되는 우리의 또 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될 거고요. 통일되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디가 발전할까? 그렇지. 뭐, 어느 동네 가서 살까? 네, 그 중에 오늘 이 땅에 관련된 거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통일 후 돈 버는 북한 땅을 딱딱딱 짚어주실 전문가분 또 모셨잖아요. 이분은 통일과 부동산을 함께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도시부동산 전문가 고종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저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고요. 네. 지금 이제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도 있고, 네. 또 우리가 이제 대북 지원도 하는 한반도 미래재단에 네. 또 이사로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고정환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에도 지금 땅값이라는 거를 우리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십니까? 이제 서울에 지금 평당 땅값이 주거지 중심으로 보면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 같은 데가 한 100에서 한 150 정도 된다고 보면 우리의 서울의 땅값이 한 10배 정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선생님이 보시기에 통일이 된다면 앞으로 평양이나 북한의 전체적인 땅값은 어느 정도까지 오를까요? 멀리 봤을 때. 네, 이거는 이제 아마 독일 사례를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한 25년 전에 통독이 됐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많이 넘어왔죠. 그렇죠. 예, 그런데 부동산은 오히려 동독이 많이 오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값을 보니까 통일이 되고 나서 동독이 서독보다 4배 정도 더 많이 오르고 양쪽이 다 오르기는 올랐어요. 5년 동안.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평양의 땅값은 100만 원이면 한 적어도 500만 원 정도까지는 1,000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겠지만 한 5배 정도는 상승 가능하지 않느냐. 정말 대박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선생님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통일되면. 저도 달려가려고 계속 그럴 생각. 오늘 특별히 고정환 선생님께서 포인트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뭐 북한뿐만 아니고 한국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럼 통일 후 돈 버는 금싸라기 땅을 찾아라. 고정환 선생님 나와주세요. 통일이 된다면 과연 금싸라기처럼 변할 북한의 땅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또 남한의 어느 지역이 대박 투자처가 될까요? 저는 통일이 되면 금싸라기 땅으로 변할 곳이 3군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평양이고 두 번째는 남포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남한에 있는 파주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평양으로 한번 가볼까요? 평양은 아시다시피 그 북한의 수도이기도 하고 서울처럼 앞으로 많이 바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이 된다면 첫 번째로 평양을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평양 중에서도 3군데를 제가 좀 선택을 했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평양 내에서도 보면 두루섬이라고 있는데요. 이 두루섬은 우리 서울로 말하면 여의도와 같은 지역입니다. 평양역에서 15분 거리에 있고 또 섬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죠. 그래서 개발했을 때 가장 잠재력이 높은 것이 두루섬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다음은 남포로 한번 가볼까요? 남포는 입지 조건으로 보면 마치 인천과 비슷한 입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과의 교통망이 고속도로가 2군데나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이 지역은 통일이 되었을 때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입니다. 이 두 곳이 북한에 있는 앞으로 금싸라기 땅으로 바뀔 유망 투자처라면 남한에는 어느 곳을 주목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한에는 어느 곳을 주목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접경 지역에 있는 파주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통일이 되면 서울과 평양 다음으로 많이 인구가 유입될 곳이 결국 접경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곳은 경의선 철도가 지나고 개성공단과 지금도 마주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관광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된다면 이 파주를 비롯한 경기 북부, 강원도도 마찬가지죠. 인제라든지 철원 이런 지역도 개발 기대감이 함께 높아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선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그런 점도 불확실성도 있고 두 번째는 DMZ는 관광지로 개발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생태 보전 지역으로 보존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본다면 개발 호재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은 단기간에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은 좀 투자에 주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으로 정통이 나 있잖아요. 걱정이 많은데 저 통일이 되면 우리 탈북 미녀들은 북한에서 가장 대박이 날 땅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저희 고향 원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성 앞에 바로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무역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교통도 편리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원성이다. 고향 사랑 대단하십니다. 예. 또 저는 우리 저희 청진일 것 같아요. 청진. 함경북도에서 서재지잖아요. 맞지. 서재지면서 또 청진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세 번째로 커요. 저희가 또 항구도시고 청진에서 제일 빈약한 게 건물이거든요. 건물이 다 낡고 후지고 그 건물 짓지 못하다 보니까 빈 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이 된다면 나만의 기술이 있잖아요. 거기에 땅을 사거나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신의지 위주로 그 무역이 90%가 이루어지거든요. 중국에 편향돼서 단동지구와. 그러나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 주목할 지역이,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이 지금 청진이나 낮은 선봉지구가 네. 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무게 중심이 좀 개발 중심이 옮겨갈 것이다. 그런 이 예측도 꽤 많습니다. 보고 듣는 재미가 쏠쏠한 이만갑 텔레비전. 1호 뉴스. 공포정치 끝을 달리던 김정은이 형님 정치로 변경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고 전엄이라고 하는 그 간격을 없애고 거리감 없이 한다 이런 걸 두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편도로 목이 아플 때마다 이렇게 마늘로 치료하곤 합니다. 빨갛게 부어오르지 않을까요? 방송에 나온 게 전부 다 사실입니다. 네? 4.5인치의 큰 화면이 당신을 유혹. 조선을 터치한다 2006 비만감 타치. 전격 공개 북한 구도의 비밀. 오늘은요, 통일 후 돈 버는 금싸라기 땅부터 네. 그리고 북한의 각 지역들을 날씨와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은 흐리고 막 번개치는 날씨가 많은 것 같은데요. 빨리 통일이 돼서 해가 쨍쨍하는 날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마칩니다. 지금 북한이 쏴야 될 게 미사일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밥을 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나연아 축하해. 있었는데 이제 그 꿈 이뤘다.